임식을 보고 난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을 겁니다. 두 어깨가 가볍고 발걸음이 가볍고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유를 35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외쳤습니다. 자유! 자유! 이 자유권을 빼앗긴 지난 5년간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북한 짝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민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디로 갈까? 베트남으로 갈까? 캄보디아로 갈까? 뭐 필리핀으로 갈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피해보고 보자. 이재명이가 되는 순간 바로 출국하자.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나라 한 사람,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토록 도륙당한 자유민주주의 어저께 되찾았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그것 때문에 검수완박을 시키지 않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대로 갈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저께 직접 삽입을 했다는 글인데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진실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갈등을 풀고 해소를 해야 한다. 이 반지성주의는요, 말길 수 없는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가 아니라 반지성주의. 이거는 지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욕심과 목표 달성밖에 없는 이런 비지성주의. 반지성주의는 비지성주의보다 더 나쁜 그런 상태를,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왔다는 것. 위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표현했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 사실은 완전히 파괴적인 민주주의가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때도 민주주의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만 헌법적 절차. 이걸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주의입니다. 결국 박병석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바로 국회, 거기는 반지성주의의 소굴. 자, 이것을 진실 전제로 해서 과학적으로 진실로 갈등을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치라고 해서 잘 고쳐지지 않을 때는 헌법상의 권능으로 헌법이 그들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저께 그 대통령이 말하는 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는 그 말에 아주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해서 보는 그러한 세계는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된다. 바로 지난 5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은 그 말을 지난 5년이란 말은 뺐지만 그 듣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말입니다. 문재인, 바로 당신, 내가 취임사를 하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문재인, 내외들 잘 들어.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음대로 농단했던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 비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취임식에 이 실무진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넣자고 해서 넣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영 논리로 조국 수사를 공격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갖다 짓밟아온 문재인의 정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공격한 그런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여 분에 걸쳐 발표한 취임사 자체도 마치 키세로의 연설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의 그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을 외친 선진국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를 35번 대통령이 외쳐야 될 정도로 언급해야 될 정도로 결국은 자유를 빼앗겼다는 지난 5년간의 암흑기, 이것을 결코 암흑으로만 돌리고 지난 역사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역사는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처방을 하고 그리고 역사의 왜곡된 부분의 장르를 반복될 만한 그런 사안들은 뽑아내서 분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날 자유의 가치를 바탕에 두겠다는 윤석열식 자유선언문, 정말 멋들어졌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다수의 힘으로 자유를 억누르는 위기 상황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자유 가치를 복원하는 데 맞추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을 하려면 말 가지고 이런 걸로 안 된다. 진실이 전제돼야 하고 과학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과학적인 사고, 진실의 사고, 이것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엉겨붙고 필요에 따라서 발로 차고 뒤에서 찌르고 하는 이러한 못된 인격과 못된 인간성들을 가진 인간들하고 상종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진실과 과학 외에는 없다. 진실이 뭐냐? 진실이라는 무기는 지속적으로 진실을 파괴할 때는 엄청난 무기, 소위 정의의 무기가 나가고 공정의 무기가 나가고 법치의 무기가 나가서 그것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또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나라로 재건하겠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내겠다. 또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희망을 줬습니다. 문재인의 과거의 그 취임사 중에서 상당히 오묘하고 신기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전혀 가보지도 않던 상상하지 못한 나라로 우리는 간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이상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는 끌고 갔습니다. 탈원전, 자유를 재갈을 물리는 장치들 막 해나갔습니다. 소득수도 성장, 그런 이상한 기괴한 말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들은 마음대로 그리고 곡간을 필요하면 돈 끄집어내서 포퓰리즘을 해서 표를 상대로 한 그러한 일들을 막 벌였습니다. 홍남기라는 소위 경제부총리는 그 짓을 해서 곡간지기 하면서 이거는 곡간에 돈이 얼마 안 났습니다. 이 말만 하고서 또 퍼주는 그런 이상한 자동 쇼 장치에 불과한 그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코로나 대통령 문재인을 결국은 코로나 대통령한테 완전히 먹힌 셈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정치도 먹히고 모든 것을 다 먹겠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선거를 장악하고 176명을 장악하고 의회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을 해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에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어떤 모멘텀이 딱 오면은 코로나 질병이라다 방역이라다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 다음에 장면들을 살펴나가는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른 그런 사안이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세계가 복합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극복해야 할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위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 대한민국에 팽배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의 반지성주의, 이것은 바로 직전에 검수완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떠난 바로 그날 한동훈 청문회에서 그들은 반지성의 면모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성, 실무진이 작성했던 이 소위 반지성주의라는 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대통령이 직접 집어넣었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엔티 인텔렉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는 전혀 초고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임식 일주일 전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 개념을 꺼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좌우를 따지지 말고 증거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을 반지성주의자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좌우를 따지지 않고 증거도 무시하고 좌우 상하 다 따져보고 사실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을 완전히 왜곡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매도해버린다는 거죠. 좋은 예가 검언유착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멀쩡한 저쪽에 멀쩡한 사람을 거기다 딱 끄집어내가지고 넣어가지고 했다고 그 정치 공작했던 그 추미애와 그 일당들은 앞으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처단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는 1950년도에 소위 메카시즘 광풍, 그런 광풍이 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 광풍. 미국에서 쓰기 시작했고 미 역사학자 홉스테터라는 사람이 메카시즘 등을 탐구한 저작 미국의 반지성주의. 여기서 반지성주의자는 자료나 증거보다 육감, 소위 자기 관심법, 옛날 궁예가 썼다는 자기 관심법, 관심법 이런 걸 감정, 자기 감정, 문재인의 감정 이런 것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사건들 많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사건. 그게 10여 년이나 지난 사건. 해외 순방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명령을 했다는 거죠. 지시. 그거 다시 조사해라. 짐이 곧 법이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연 사건 조사해라. 그게 조선일보 뭐 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다 등등등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거 다시 조사하는 거 혹시 조선일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없나 이걸 살피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 머릿속에는 바로 그런 머리들만 작동되었습니까? 바로 반지성의 작품들 말입니다. 김학의 사건 뭐 등등 그 다음에 김무사 구테타 무슨 음모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한 소위 그런 문제들 생각하는 게 전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김무사가 무슨 그런 구테타 문건을 만들었다니 뭐니 해서 난리들 치고 했는데 세계 다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군을 갖다가 군 자체가 인사를 하는 인사권을 빼앗아 버리고 청와대 민정에서 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육군 참모총장이 5급 사무관에게 삼각지에 나와가지고 봉투 건넸다는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게 좋은 예죠. 완전히 군은 강군을 갖다가 소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바로 문재인. 그는 앞으로 그 내용도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을 와해시키고 방기시키고 군을 9.19 군사합의라는 미명으로 군을 약체화시키고 또 군을 감시하고 인권센터니 뭐니 이상한 민간인 단체가 군 위에 서가지고 지휘권을 남용을 하고 예컨대 지휘관에게 전화해서 거기에 누구누구가 인권을 그한 사례가 있으니까 조사 나간다 하면 바로 그냥 사단장부터 어디 연대장부터 완전히 그 부대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하루를 갖다가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이 나라의 군대가 돼 있었습니다. 군을 파괴한 자들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법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이 이런 불행한 군의 역사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이 반지성에서 다 나온 일들입니다. 이 반지성. 증거보다 육감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딱 이거 조사해. 이거 지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성숙된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 이 국회의원 청문회, 한동훈 청문회에서 보였던 그 반지성적인 그 태도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이런 말이나 알아먹을까? 언더스탠딩 파워나 있을까? 이해력이나 될까? 반지성주의, 자유, 보편적 가치라는 이 대통령의 이 말을 알아먹고 뭐 무슨 해석을 하는지 알기나 알까? 알아먹을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말이죠. 그들은 너무나 지성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소위 자유가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얘기한 그 대통령의 그 자유의 가치를 설파한 어저께의 취임사는 압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 이게 뭘까요? 그가 실제로 보고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선 경선과 또 그런 과정에서 당내 경쟁자들 겨냥해서 국민이 당신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낸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말이 다시 생각이 나는 오늘입니다. 국민이 불러낸 거, 당신들이 지금 정치인들이고 몇십 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소위 지면도 닦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데 왜 국민들은 나를 불러내냐? 내가 왜 여론에서 왜 항상 1위를 차지하냐? 여론조사 기관에 연락을 해서 나는 검찰총장이고 검사니까 여기 절대로 여론조사에 올리지 말라 했는데도 한두 번 안 올리더니 그 다음에 또 계속 올리고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냐 이런 뜻이죠. 결국 그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과 불화도 빚고 자천되기도 하고 참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그는 항상 정의의 목표, 공정의 목표를 향했습니다. 사실 문재인이 바로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에서 소신껏 한 걸 보고 소신이 좋아서 데려온 게 아니죠. 그쪽 정권에서 미움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충성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도 작동이 되고 그래서 조국한테 작동되고 그래서 조국 수호대, 조국 호위무사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들썩거리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춤추고 즐거움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던 사람 문재인이 아니었더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문재인은 어저께로서 종지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지부는 아닙니다. 조국과 호위무사 또 그들을 살려내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적 소생을 위해서 그것을 지렛대로 목표로 해서 단결의 구도로 단결의 소위 얼개로 만들어 나가려는 그들은 계속 투쟁한 대열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분쇄할 능력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로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 좋은 소위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 바로 의회민주주의,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재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번 선거와 이 다음 선거에서 완승을 하는 이러한 장치를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대못들을 박아놓은 이 대못 장치들을 다 빼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부당하게 세워놓은 대못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많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